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법 공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중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중국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어나 일본어하고도 다르고 영어하고도 또 다른 그 특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오래 그리고 많이 해봤지만 영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 영어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동사 변화였어요. 그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그걸 모르고는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거는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국어는 동사는 그 동사 자체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에서 문법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순은 제가 올린 영상이 있죠. 어순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문법을 잘 몰라도 어순을 대체로 틀리지 않고 찾거나 만드는 게 가능해요. 어쨌든 중국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 목표가 어순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는 그 동사의 변화가 없는 대신에 동사의 주변에 부사니 조동사니 보어니 뭐 이런 게 붙어서 활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그 동사의 앞에 붙는 것도 있고 뒤에 붙는 것도 있고 그런 순서를 공부하는 게 결국은 중국어 문법 공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중국어 문법 공부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인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중국어 문장은요, 영어처럼 대체로 주어, 수어, 목적어 이 구조로 구성됩니다. 왜 이걸 첫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강조하는가 하면요, 중국어는 한국어에 있는 은, 는, 이, 가, 을, 를 뭐 이런 그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한국어처럼 순서를 아무렇게나 말해도 뜻이 전달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처럼 어순이 가장 중요한 문법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어처럼 누가 뭐 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구조로 문장이 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본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중국어는 영어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영어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누가 뭐 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설명들이 들어가는 거죠. 즉 영어는 주어 중심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보다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한 언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는 절대로 문장에서 주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어의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가 와야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그 뒤에 적당히 순서를 찾아가는 그런 언어예요. 반면에 중국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그런 경우에 한국어처럼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또 목적어조차도 너도 나도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생략될 수 없는 것은 동사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는 문장 속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대부분의 요소들이
동사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동사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뭔가 활용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와 똑같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런 어순이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영어와 달리 동사보다도 앞에 오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순에 관한 한 중국어가 영어보다도 더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영어에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국어에 더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순에 관한 영상에서 말했듯이 심지어 문법을 잘 몰라도 어순을 틀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조가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오늘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니까 기본 문장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어입니다. 주어는 행동을 하는 주체, 즉 누가라고 하는 게 주어예요. 누가 뭘 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문장에서 말하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누군가, 그게 주어예요. 이해하기 쉽게 주어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我, 他, 老师, 爸爸 뭐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됩니다. 문장을 직접 한번 볼까요? 我去学校 나는 간다 학교에. 여기서 학교에 가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죠. 즉 나에 해당하는 我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다음으로 수어가 뭔지 봅시다. 중국어 문장에서 수어는 주어가 하는 동작, 뭐 한다 라고 하는 동작이나 뭐 어떻다 라고 하는 그 상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수어예요. 보통 동사와 형용사가 수어로 쓰여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동사가 수어일 때입니다. 취, 가다, 치, 먹다, 허, 마시다, 学习, 공부하다 이런 것들이 동사인데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즉 뭔가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움직일 동자 동사입니다. 예문을 좀 볼까요? 我去图书馆 我 나는 去 간다 图书馆 도서관 즉 나는 간다 도서관에 라는 문장이죠. 또 하나 볼까요? 他吃苹果 타 그는 吃 먹는다 苹果 사과 즉 그는 먹는다 사과를 이라는 문장이죠. 중국어의 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은 극히 드물죠. 누가 뭐 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대부분의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없는 특별한 경우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형용사가 수어인 문장이죠. 우선 특이한 점은요, 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바로 수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선 어떤 것들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인지 요걸 한번 볼까요? 따, 크다, 小, 작다, 快, 빠르다, 好, 좋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크다든가 작다든가 좋다든가 뭐 예쁘다든가 뭐 어쨌든 뭔가 어떤 상태를 형용하고 있죠. 즉 어떤 동작이 아니라 주어의 그 어떤 상태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형용사예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저거 방지 헌다. 저거는 이거, 방저는 집, 그리고 헌, 이거는 매우라는 뜻인데 중국어에서는 그냥 뭐 습관적으로 붙이는 그런 양념에 가까워요. 요거 조금 이따 이야기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따, 이게 바로 크다 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해석은 매우 간단하게도 이 집은 크다 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볼까요? 今天很好, 오늘은 정말 좋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겠죠. 오늘 뭐 기분이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유명한 맛집에 갔는데 의외로 웨이팅이 없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이지만 다른 어떤 상황 정보도 없이 그냥 이 문장만 달랑 있다면 날씨를 말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수로로 사용될 때는요, 종종 부사인 헌하고 함께 쓰여요. 한국어로 치면 정말, 아주, 매우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막 뭔가 매우 막 정말 막 아주 막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용사만 쓰기에는 밋밋해서 그냥 이걸 습관적으로 붙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목적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 그 동작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가 간다 라는 동사라면 뭐 어디로 가는지, 도서관인지 학교인지 카페인지 뭐 그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먹는다 라는 동사라면 뭘 먹는지, 뭐 사과인지 밥인지 만두인지 뭐 그 어떤 먹을 거리가 있을 거고요. 또 동사가 본다 라면 뭘 보는지, 뭐 영화를 보는지 책을 보는지 뭐 예쁜 아가씨를 보는지 뭐 그런 보는 대상이 있겠죠. 그게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 문장은 종종 주어나 목적어 이런 거를 생략해버리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주어 생략을 보면요, 상황, 맥락 이런 거에 따라서 주어를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어요. 去学校, 간다 학교에, 여기서 누가 가는지가 빠졌죠.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내가 간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목적어 생략을 보면요, 대화의 맥락상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거나 그 목적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다 아는 그런 경우에 목적어를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我喜欢,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가 문장 속에 없잖아요. 그래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중국어에서는 형용사가 수로로 사용될 때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今天很好, 오늘은 좋다. 또 房子很大, 집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이게 다예요. 여기 뭐 이런저런 군더더기들이 붙으면서 문장이 이제 수려해지고 풍부해지는 거죠. 그거는 차차 공부해 갑시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가 볼 거예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